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한강통신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지금 대한강통신이 오전장부터 10%가 넘는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단 매물을 이탈을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아래 꼴이 되면서 말아 올릴지 뭐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 6%가 넘는 급락이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 4.7%대의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강통신의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에 ETF 자금이 빠져나가고 개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장대의 음봉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대한강통신이 끝났는가 여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 이 미국 증시 반도체나 이 광통신 쪽이 빠지는 와중에도 마벨 테크놀로지만큼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광통신이 그나마 조금 버텨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의아한 거죠. 외인과 프로그램 물량 받아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어느 창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세력들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어저께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도 가능하신 분들은 매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일단 하단 매물까지 밀고 내려왔고, 여기서 명확하게 브레이크가 걸릴지 안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의 양봉, 지금 매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인이 만들어 놓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외인들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물량을 받아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구간에서 당장 무너지면서 끝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움직임을 통해서 얘네가 고점 잡아서 정리하는 그 그림을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다, 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결국에 대한강통신이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빠질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너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언제든지 변수는 발생되고 있고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이나마 해소는 됐지만 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시장 자체의 순환매가 국장에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결국에 대한강통신이 그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가, 이거를 잡아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멘탈이 많이 나가시고 더 이상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만큼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광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인 프로그램 물량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얘네가 물량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대차 기관 창구에서 얘네가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스키즈가 나온다던가 슛커버가 나온다던가 그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 어떤 구간이요? 중요 구간 이탈이 나오면서 쭉쭉 밀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하단 매물 같은 경우 세력들의 매물, 자 외인들의 비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외인들 같은 경우 비중이 높아요? 안 높아요. 외인들 이탈 나오든 말든 알 바가 아니란 말이지.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면 아 그냥 그렇구나, 물량 던지면 아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 진짜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 차명 계좌를 통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고 결국에 개인과 기관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개인 쪽에 숨어 있다라고 하면 신용과 이 공매도에 대한 비중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간을 얘네가 이탈을 시킨다,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그러면은 이익을 배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구간이 밀리면 하단 매물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거야, 세력들 입장에선. 근데 얘네가 뭘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10% 눌리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눌러주면은 개인들의 더 큰 패닉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중요 구간 이탈이 나올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네가 물량을 지금 현 시점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얘네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아요. 종목이 아무리 좋은 모멘텀과 흐름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을 이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흐름이 너무 좋으면 밀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대한항공통신은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반대로 이겨내고 올라간다라는 게 사실 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대로 끝나버리고 바닥에 꽂히고 내가 깡통을 차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랬던 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깡통 차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시장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두지 않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와중에 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큰 손실을 보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후의 흐름들을 잡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좀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전환을 시키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 과정을 가져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공매도 대차 세력들 상환 대기 물량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통해서 스퀴즈를 만들 수도 있고 쇼커버를 통해서 천천히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무조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진득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3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자 6개월을 좀 봐볼까요?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22,000원 선이죠. 그렇죠? 여기 매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지금 14,000원 부근. 여기는 제외하겠습니다. 최하단 부근을.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이 세력들의 평단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외인 말고 기관으로 볼게요. 평단을 따져봤을 때 어디가 평단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18,000원이 평단이죠. 지금 현 구간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렇죠? 완전히 18,000원 선이 평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관 아니면 개인이니까 결국에 진짜 세력들은.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많은 비중을 실어놨고 실질적으로 평단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단은 매물대랑 다른 거 아시죠? 자 평단이 18,000원 선이면은 이 구간이 깨지는 순간 얘네들 뭐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손실 스타트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상환을 해주고 있죠. 그럼 앞뒤가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야. 본인들의 평단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 그럼 얘네가 추가적인 상승을 무조건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를 우리가 이걸로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평단이 깨질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얘네가 여기서 앞으로 정리를 하려고 남은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야겠죠. 왜? 여기서 매도하면서 중요한 깨지는 거 순식간이니까. 순식간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정리하려면 이 물량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상방으로서의 방향성을 붙여 놓고 거기서 정리하는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한강통시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전장에 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환율이라든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올라가는데 자꾸 대한항공통신이나 국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내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움직여야 될지 어떤 신호를 봐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놓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항공통신 주주님들께서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최고점 만들어 드릴게요. 무조건 어디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이런 약속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도움 드릴 겁니다.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이런 타이밍들 도움 드릴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하시면 그냥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강통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물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입니다.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날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인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